코난쌤의 수학교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들의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예제가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색칠한 부분의 사각들이 평행사변형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5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색칠한 부분 봐봐. 자, 지금 첫 번째 그림 보니까 각 B를 2등분했어. 그리고 각 D를 2등분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각이랑 어떻습니까? 억각이죠, 억각. 그죠? 억각으로 같아요. 그리고 요각이랑은 동위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3개의 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지금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지금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위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그라미지. 그치? 그러면 180도에서 동그라미를 빼면 요각이잖아.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동그라미 빼면 요각이잖아.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어때? 지금 서로 같아. 그지?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자, 이유는 뭐야?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지. 그치? 왜 그런지까지 잘 써봐. 자, 두 번째 그림 봐. 두 번째 그림은 일단 ABCD가 평행사변형이야. 그런데 OE랑 OF랑 길이가 같게 지금 점을 잡아서 이렇게 선분을 그었단 말이죠. 응? 이렇게 선분을 그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ABC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죠.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에서도 봐도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게 되죠. 그쵸? 아, 서로 다른 대각선을 반띵, 2등분한다.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그림 봐. 지금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이미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해. 그런데 BE랑 DF 길이가 서로 같게 점을 E점, F점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쵸? 평행하고 길이도 같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림. 이 그림은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명했던 문제입니다. 삼각형 ABE와 삼각형 DCF, 그치? CDF, ABE와 CDF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어때요? 합동이니까 길이가 서로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직각으로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때? 공통 부분이야. 그쵸? 그러니까 SAS 합동이네. 지금 파란 부분. 얘랑도 지금 합동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같을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 직각이니까 어때요? 지금 한 같은 선분에. 평행하다.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야. 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다. 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한 쌍의 대변이 길이도 같고 평행해서 색칠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 자, 어느 쪽이든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은 만족시키잖아. 그죠? 자, 이 그림들 눈에 잘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사실 증명으로 이게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평소에는 까먹을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요런 그림들을 눈에 익혀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다.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지금 배운 평행사변형의 응용 부분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4개의 그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 추가로 나오지만 이 4개의 기본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겠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79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동 조건을 이용하지 말래요. 합동 조건 없이 평행사변형임을 보여주랍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을. 그때 이용되는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 얘랑 얘랑은 평행해. 그죠? 자, 그리고 길이가 지금 같다 그랬으니까 평행하고 길이 같으니까 AFCH는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도 평행하고 길이가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AECG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합동조건 이용 안 했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강좌에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합동이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F도 O를 지나니까 이 길이가 같잖아. 그쵸? 그럼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니까 EFGH는 평행 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한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쉬워져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1번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이죠. 자, 요 각이랑 지금 억각으로 이렇게 같으니까 AE랑 AB는 길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AB랑 A 길이 같다. BE랑 CF. 자, BE랑 CF. 자,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냐? 에이,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알 수가 없지. 옳지 않은 거. 2번이네. 3번, 4번, 5번도 확인해봐야겠죠. BF랑 DE. 사각형 BFDE가 평행사변형인 거 우리 알잖아. 그죠? 이렇게 대각의 크기 같은. 자,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어때?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자, 각 BED랑 BFD. 자, 각 BED랑, 자, 여기네. 그 다음에 BFD. 자, BFD. 평행사변이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같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맞다. 자, 5번. 각 AEB랑 FDC. 자, FDC. 지금 X. 그죠? X랑 여기 있는 거랑 모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281번 문제풀이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에서 했던 그림이에요. 그쵸? 눈에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번. 이 그림도 선생님이 개념 설명에서 했던 그림이죠. 자, BD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야. 그러니까 BO랑 OD도 길이 같지. 그걸 2등분씩 하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같을 거야. 그러니까 요 네 개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AC도 2등분 되니까 요 길이랑 같아. 자, 그러니까 AECF 얘도 평행사변형인 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억번 A랑 AF A랑 AF 아이고 이 길이랑 같은지는 알 수가 없지. 그냥 평행사변형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어. 자, AE랑 CF. 자, AE랑 CF. 자, 평행사변이니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같아요. 그렇죠? 자, AF랑 CE. 자, AF랑 CE. 그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같아. 이렇게 같아. 자, 리을번 OEA랑 OFC. OFC. 자, 이렇게 억각으로 같지. 그치? AECF가 평행사변형이라니까. OEC랑 OFA. 자, 여기도 억각으로 같잖아요. 그쵸? 같습니다. OAE랑 BAE. 자, OAE랑 여기랑 BAE. 자, 여기랑 같니? 에이, 이거는 알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자, 그래서 맞는 건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총 몇 개? 4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84번 하도록 할게요. 자, 283번에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이제 뭐 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 BED의 크기를 구하래. 여기 x. 지금 평행사변형인 거 알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대각이 같을 거야, x. 자, 그러면 삼각형의 합은 180도니까 14도 더하기 20도 더하기 x 한 개 180도. 아유, 너무 쉽잖아. 따라서 x는 자, 180도에서 34도를 빼니까 146도 하고 되겠지. 너무 간단하지? 선생님이 283번 한 다음에 284번 풀이를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평행사변형인 것만 알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8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O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AOF입니다. 그런데 ABCD는 지금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20이야. 그러니까 반띵해서 AO의 길이는 10인 거. 일단 구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길이도 10인 거. 일단 구해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OCDE도 평행사변형이래. 그러니까 이 O의 길이도 지금 10인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10이고요. 마주보는 여기도 지금 10인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사실 마름모예요, 이거는. 그죠?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마름모다. 자, 그리고 얘랑 얘랑 지금 평행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OC의 연장선이 AC니까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해. 그리고 10, 10 똑같잖아. 자, 길이도 같고 평행하니까 AODE도 평행사변형이야. 아하, 그러니까 FO의 길이는 절반인 5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AF도 AD의 반이어야 되니까 7이 돼야 되겠지. 이해가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둘레의 길이니까 10 더하기 7 더하기 5 하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22 하고 되겠어. 정답 2번이야. 자, 평행사변형인 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 일단 느낌으로 AODE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AODE가 평행사변형인 것 같으면 5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평행사변형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 알겠지?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86번 문제를 할 건데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배울 겁니다. 넓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 평행사변형 ABCD. 자, 오른쪽 그림이 있죠.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OAB랑 얘랑 ODC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막곡지각으로 같아. 그치?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같고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SAS 합동이야. 그죠? SAS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도 당연히 같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있지. 자,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높이는 모양과 상관없이 어차피 높이는 같잖아. 이렇게 그으면. 그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거야. 그럼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반으로 잘려.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같은 거야.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지. 밑변의 길이 같아. 그러면 지금 얘랑 평행하게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높이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은 거야. 밑변의 길이가 지금 같으면 무조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ABO랑 AOD랑 이렇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ABD가 삼각형인데 지금 밑변의 길이가 지금 반띵 됐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이 넓이를 A라 그러면 얘도 A인 거야. 그리고 ABO가 A이기 때문에 합동인 DOC도 A인 거야.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OD랑 BOC랑 얘랑도 합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넓이는 A인 거야.
그치? 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모두 같다는 거 알아야겠어.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지금 EPFQ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ABCD가 평행사변형이야. 자, 그런데 중점끼리 이어서 이렇게 선분 하나 그었어. 그러면 얘랑 다 평행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BFE도 평행사변형이고 EFCD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그쵸? 평행하고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러니까 요 넓이를 A, 요 넓이를 B라고 해주면 여기도 A일 거고 여기도 B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가 구할 건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A 더하기 4B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네. 그게 얼마래 지금? 30. 6이래지. 그치? 36. 그럼 4로 나누면 A 더하기 B. 9. 우리가 구할 건 A 더하기 B니까 넓이는 9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간단한 내용이죠. 왜 그런지 이유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주보는 것끼리 합동이고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랑 넓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7번 할 거야. 색칠한 볼의 넓이를 구하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암기하라고 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이 PQ라는 선분은 이 길이 같지. 자, 왜? 얘랑 어떻게 돼? 합동이어서 그렇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넓이가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색칠한 볼의 넓이는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게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지금 48이니까 48 곱하기 4분의 1. 자, 그래서 약분해주면 4, 1은 4, 4, 2, 8에서 색칠한 볼의 넓이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288번 하자. BFED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런데 ABCD가 평행사변형이랬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일 거야. 여기도 A, 여기도 A겠지. 그치? 평행사변형. 자, 그리고 BFED도 평행사변형이야. 왜? 대각선을 그었는데 서로 이등분 하잖아. 그치? 눈으로 보고도 모르면 큰일 나.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2A이기 때문에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라는 거잖아. 그죠? 자, OAB의 넓이가 지금 10이래요. 즉 A가 1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8A니까 A는 10, 즉 80 하고 되겠지. 그래서 정답 3번 되겠다. 자, 다음 문제 합시다. 자, 28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요. 지금 PFQ, 이 색칠한 볼의 넓이를 이제 구할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인데 E와 F가 지금 어때? 이렇게 이었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AB의 평행한 직선과 BC의 교점을 F로 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다고 지금. 자, 그런데 길이도 같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대각선 긋고요. 요렇게 대각선 그으면 되겠죠. 그쵸? 자, 넓이. 자,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랑 지금 어때? 길이가 같지? 그치? 여기 같다 그랬으니까 다 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넓이도 A가 돼. 그럼 여기가 2A니까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란 말이 되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될 거고 2B, 2B, 2B가 된다는 거니까 자, A, B, C, D의 총 넓이는 얼마야 그러면? 8A 더하기 8B란 얘기예요 지금. 그죠? 얘가 지금 4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건 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8로 나누면 되겠죠? A 더하기 B. 8로 나누니까 5 하고 되겠네. 그래서 정답 5. 쉽지?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29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EF 색칠한 부분의 지금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BNM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4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다 평행하죠. 문제 조건 읽어보면 길이도 같고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A 이렇게 되겠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4A야. 근데 A, B, N, M과 M, N, C, D가 합동이죠. 그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평행하니까 똑같은 평행사변형인데 변의 길이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4A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랑 뭐야? 합동이지. 그치? 자, 막곡지각으로 같고 길이 같고요. 자, 그리고 요각이랑 억각으로 같이 평행하니까 AB랑 FE가 평행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각도 같을 거야. 그러니까 AS, A 합동이 돼. 그러니까 넓이가 2A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2A겠지.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PF의 넓이는 9A가 되겠네. 그쵸? 그럼 A를 구할 조건이 24라고 줬잖아요. 아하, 4A가 24니까 따라서 A는 6이구나. 그러면 A는 6이니까 54 하고 되겠네. 그래서 정답 2번. 간단하죠? 상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서 넓이에 관한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291번 문제가 있는데 앞에 했던 유형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 했던 거는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봤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A, B, C라는 평행사변형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아무렇게나 잡는 거야. 대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아무렇게나 P를 잡는 거야.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P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선분을 이어주면 자, 대각선 아니죠 지금. 대각선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 하겠습니다. 1번이랑 3번 마주보는 것들끼리 지금 더했어요. 그리고 2번, 4번 이렇게 삼각형이 마주보게 더하면 서로 같아요. 넓이가. 자, 그러면 얘는 뭐겠니 그러면? 1번, 3번 더한 거랑 2번, 4번 더한 게 넓이 같으니까 결국 전체 평행사변형의 반이란 얘기잖아 지금. 2분의 1에 사각형 ABCD의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되겠네. 그러니까 1, 2, 3, 4를 다 더하면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잖아. 그거의 반이 바로 뭐란 얘기야? 마주보는 것들끼리 더한 거다. 자, 그러니까 P가 대각선의 교점이어도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평행사변 내부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 해도 이 성질은 무조건 통한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알면 되겠지. 그치? 앞에 거 이제 대각선의 교점에 대한 내용과 임의의 점 P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만 알면 넓이에 대한 내용은 끝난다는 거야. 자, 색칠한 부분에 지금 넓이를 구하래. 3번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PAB가 지금 얼마래? PAB가 1번이 지금 9고 PBC 자 PBC 4번이 지금 18이고요. 그 다음에 PDA 2번이 지금 1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방 풀겠죠. 그쵸? 마주 보는 것들끼리 12 더하기 18은 9 더하기 3번이랑 같아야 돼. 자, 우린 3번 구할 거잖아. 자, 이렇게 더하니까 30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3번은 30에서 9를 빼면 되지. 그러니까 21 하고 되겠지. 그치? 이런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는 참 쉽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이번에는 293번 할게. 자, 임의의 점 P네. 그치? 대각선의 교점이 아니야. PDA의 넓이를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뭐 번호는 아무렇게나 이제 매기면 되고 1번이랑 3번이랑 두 개 더하면 2번이랑 4번이랑 두 개 더한 거랑 넓이가 같더라. 자, 이거는 평행사변 넓이의 반이다. 그죠? 평행사변 넓이는 6 곱하기 9, 54. 그치? 54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자, 54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이지? 약분해주면 2는 4, 27이 14에서 27이네.
그죠? 자, 우리는 이제 2번을 구할 거니까 결국 4번 넓이를 알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PBC. 자, PBC. 어이구, 4번 넓이가 지금 10이라는 거. 아이고, 좋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니? 자, 2번에다가 10을 더한 게 27이야. 그러니까 2번 넓이는 17이야. 그치? 그래서 정답 4번이다. 간단하다. 그죠?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294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PAB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얘를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 되죠. P는 임의의 점이지 대각선의 교점이 아니야. 내부의 한 점 P잖아. ABCD의 넓이가 지금 120이래. 아, 다 더하면 지금 120이 되고 PAB랑 PCD. 자, PAB. 얘랑 PCD. 자, PCD가 3대 1이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3K, 여기를 K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마주보는 것들끼리 더한 게 전체 넓이의 반이잖아. 그러니까 4K는 120의 반이니까 60이야. 그러니까 K는 자, 4, 1은 4, 4, 5, 20 해서 15 하고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3K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15 하니까 45. 다 했네. 자, 개념이 중요하다. 그죠? 개념만 알면 문제는 풀기 참 쉽다. 근데 개념을 자꾸 잊어먹고 자꾸 그냥 문제를 외워.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외울 거면 이제 개념을 외워야지.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한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된다고 했던 내용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